오늘 첫 수업인데 친구가 우선 논술을 왜 하는가 아니면 논술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첫 수업이니까 우선 간단하게 논술이 왜 필요한가 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논술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이제 글쓰기 연습을 하는 거고요.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사고하는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러면 이 논술을 왜 하는가? 시험 문제도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는 것 같고 내신 문제는 그렇죠. 그리고 뭐 직접적으로 그렇게 연관이 없을 것 같은데 왜 벌써부터 내가 논술을 시작해야 되는가? 왜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가? 라는 그런 의문이 생길 것 같아요. 선생님은 내가 논술 선생님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논술을 미리미리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들이 학교에서 원래 선행돼야 될 수업들인데 진도를 나가거나 내신 그것도 외우는 위주의 수업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마땅히 잘 안 되는 것들이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결국에 이건 사고하는 힘을 길러주는 작업이기 때문이에요. 논술이 사고하는 힘을 길러주기 때문이다. 왜냐면 우리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언어로 하게 되죠. 그쵸? 예. 선생님이 공부 잘하는 법 알려줄까요? 예.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읽고, 쓰고, 말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막 고등학교 올라가거나 뭐 고3이 되거나 그러면 언어 성적이 자기 생각만큼 나오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선생님이 가르치는 중학생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선생님, 제가 국어를 이 정도 한 60점 정도 받고 그 다음에는 한 80점 정도 받았어요. 처음에는 국어 공부를 굳이 해야 될까? 혹은 얼만큼 해야 될까 해서 대충 그냥 한두 번 정도 봤더니 그 정도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열심히 외웠더니 80점 정도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점점 국어의 양이 버거워지기 시작하고 살짝씩 포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어차피 한국어로 돼 있으니까, 어차피 한국어로 돼 있으니까 내가 뭐 조금의 노력만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뭐 성적이 크게 뭐 떨어지거나 할 것 같진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자, 우리가 한국어를 지금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한국어를 바탕으로 한 문학 작품을 배우거나 혹은 뭐 설명문이나 논설문 등의 작품을 배우거나 혹은 뭐 국어의 의문, 뭐 언어의 체계, 즉 언어학적인 부분을 배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국어면 한국어를 내가 할 줄 아니까 어느 정도는 내가 조금 밀어놔도 되지 않을까? 영어 수학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국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어떤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해. 고2 형인데 선생님, 국어를 하다 보니까 제가 영어를 겨울방학 동안 지금 손을 놨었거든요.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국어를 하다 보니까 은근히 언어 점수가 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내가 가르쳐서 그렇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지 않았지만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뭐 그 친구가 뭐 언어 감각이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조금 더 향상이 됐기 때문에 영어도 결국에 지문이 영어를 직접적으로 그냥 맞냐 틀리냐, 문법적으로 맞냐 틀리냐 이런 것들은 나오겠지만 생각하는 힘, 즉 아까 얘기했던 사고력이 높아지는 그런 어떤 수업들을 진행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된다.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것도 결국엔 뭐냐? 수학, 공부하는 것, 공부에 임하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거다. 그 능력을 이제 평가하고 시험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결국에 이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사고력을 그러면 어떻게 키우냐? 글을 많이 써봐야 돼요, 사실. 글을 많이 써보고 논리적인 사고들을 많이 행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것들이 학습의 과정이 있을 거예요. 게임도 레벨업의 과정이 있잖아. 어느 스킬을 어떻게 올리느냐, 어떤 아이템을 사느냐에 대한 법칙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모르면 사실 이렇게 컴퓨터로 찾아보고 인터넷으로 찾아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혼자 경험해야 되잖아. 직접 맞닥뜨려서 부딪혀야 되잖아. 그러면 시행착오들이 많아지고 거기서 좌절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럼 공부의 학습 과정, 그 학습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특히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건 언어의 학습 과정이에요. 언어 영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어 영역의 학습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들이 이러이러한 아까 얘기했던 문학도 그렇고요. 그리고 만약에 문학이 아닌 지문들이다 그러면 종류가 다양하게 있어요. 인문 주제로 한 것, 사회, 정치, 경제, 예술,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많이 들어봤을 거야. 배경 지식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배경 지식을 선생님이 너에게 이제 가르치면서 넓혀줄 수 있다는 거지. 지평을 넓혀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논술 수업을 해야 되는 이유를 선생님이 조금 얘기를 했던 거고.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를 볼게요. 자, 오늘의 주제는 자아입니다. 여기 지금 프린트 보시면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죠. 그쵸? 자, 자아라는 게 뭘까? 자, 이렇게 되겠죠? 자아가 뭡니까? 자, 얘도 나야, 얘도 나야. 그쵸? 자, 선생님은 이렇게 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나임을 아는 것, 혹은 내가 생각하는 나. 그게 자아지. 자아 이꼴 나일 순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자어와 한글을 구분해서 의미를 조금씩 이제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나라고 하는 건 굉장히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개념이죠. 그쵸? 근데 자아라고 얘기했을 때 뭔가 좀 심오하고 좀 뭔가 깊이가 깊은 것 같아. 그치? 응? 이렇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아라고 물어보면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나. 맞아요. 맞는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런 것들이 아닐까. 정의를 내리자면. 왜냐면 우리가 나 밥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지 자아가 밥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 그치? 그러면 자아는 뭔가 조금 더 추상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추상적이라는 게 뭡니까? 구체적인 거에 반대죠. 그쵸? 그쵸? 구체적인 것의 반대. 추상적이다. 그러면 자아라고 하는 것,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내가 나임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어떤 모습이다. 이런 것들이 자아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우리가 정체성이라는 단어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체성은 뭡니까? 정체성. 정체성.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자, 영어로 하면 뭐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쵸?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 조금 지웁시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 정체성, 아이덴티티. 우리가 이런 뭐 로그인 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거나 그러면 아이디라고 하는 게 있죠. 그게 아이덴티티. 뭐 시리얼 넘버 뭐 이런 것들도 그렇지만 아이덴티티 넘버예요. 그쵸? 아이덴티티 소스, 어드레스 이렇게 얘기하죠. 그쵸? 자, 내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나임을 밝히는 거예요. 그쵸? 선생님이 왜 이걸 첫 번째 주제로 삼았느냐?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혹은 어떠한 목표를 세우거나 어떠한 꿈을 갖기를 선생님이 좀 바라는 마음에서 첫 번째 주제로 삼았거든요. 왜 그러면 자아 정체성이 중요한가? 여러분들 꿈을 이루고 싶잖아. 혹은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 이렇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쵸?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누릴 것도 누릴 것이지만 사실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책임져야 될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랬을 때 사실 사는 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야. 특히나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선생님 오늘 이런 얘기도 조금 진행을 할 건데요. 자, 정체성을 아는 것,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 주체적으로 자아를 성립하는 것,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은 아마 거의 대부분 논술 수업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일 거예요. 인권과 자본주의와 정체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를 할 겁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경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사회예요, 우리나라는. 그쵸? 그리고 다들 그래, 스펙 중심의 그런 사고방식 갖고 있고요. 점점 아까 얘기했던 행복이라든가 꿈이라든가 하는 것들의 가치는요, 평가절하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돈 버는 게 짱이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천민자본주의의 사회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면 안 될 게 없다 라고 하는 속에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할 때 이것들이 성립이 돼 있지 않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 내가 진짜 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자, 사회가 결국에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어떤 딜레마지만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냐 보장하지 않는 사회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행복의 지수가 달라집니다. 행복의 범주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면 사실 공부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지금 공부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내신 성적과 수능 성적 점수로 국한되어 있는 성적들의 공부를 얘기해요. 근데 이런 공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것, 나의 꿈이 있고 나의 기준이 확실하게 선 친구들이라면 사실 공부 이외에도 길들이 있죠. 그렇죠? 공부만 잘한다고 사람이 성공하지 않아요. 공부만 잘한다고 내가 무엇인가가 되거나 어떤 행복을 쉽게 누릴 수 있진 않습니다. 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것들을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야.